투합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러시아의 한 항구에서 대피가 이뤄지고 모스크바는 루마니아를 위협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2026년 4월 29일 수요일에 더욱 강해졌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흑해에서 전략적인 석유 시설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면서 루마니아 영토에 드론이 추락한 사건을 나토 회원국에 대한 경고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선에만 국한되지 않은 전쟁의 또 다른 한 조각입니다. 이제는 항구, 정유소, 수출 경로, 그리고 서방 동맹의 국경까지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곧 말씀드릴 테니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실시간 정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과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밀손 알비스.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투합세에서 드론 공격이 다시 한번 도시의 석유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 지역은 흑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모스크바의 에너지 물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주도 채 되지 않아 세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이 정유소는 이미 4월 16일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이전의 피해로 인해 제품 운송 능력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폭발로 인해 현지에 다시 두려움이 퍼졌고 짙은 연기가 확산되었으며 당국은 정유소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켜 학교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아직 제한적 대피 조치지만 이 문제는 군사 문제를 넘어 시설 단지 인근 주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합세에서 퍼지고 있는 이미지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러시아 전쟁기계의 일부를 지원하던 연료가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 약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시설을 노리는 이유는 석유, 항구, 정유소가 돈의 흐름, 운송, 기계, 선박, 그리고 장기전을 버틸 능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합세에서 다시 불길이 치솟을 때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키예프는 압박을 러시아의 후방 깊숙이로 가져가고 있으며 모스크바가 경제적으로나 물류적으로 타격을 받는 곳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사건의 중요성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민간 인프라를 공격했다고 비난했으며 에너지 시설에 대한 타격이 환경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지 당국이 큰 위협은 없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투합세에서 벌어진 그 장면 자체가 이러한 주장을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짙은 연기, 흩어진 기름, 주민 대피, 학교에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긴급 구조 작업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화재는 압박감을 드러냅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환경적, 사회적 영향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두운 비, 기름진 잔여물, 무거운 공기가 언급되었습니다. 이전 공격 이후 주민들은 타는 냄새, 옷에 묻은 검은 때, 해안 지역의 오염 징후를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합세는 단순한 전쟁의 표적 그 이상이 됩니다. 이 도시는 러시아 방공망이 결정적인 시설을 지키는 데 실패한 모습과 이제 주민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됩니다. 크렘린이 국내 일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분쟁이었지만 이번 부분적인 대피는 모스크바에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가? 정유소가 며칠 동안 불타고 유독 연기 위험이 있으며 주민들이 이미 대피를 요구하고 있을 때 정부의 대응은 신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점진적으로 행동했고 서사를 통제하려 했으며 그 심각성을 인정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힘을 과시하려는 정부에게 투합세는 취약함을 드러냅니다. 화재는 단순한 불길이 아니라 정치적, 물류적, 심리적인 소모입니다. 러시아 항구가 불타는 동안 위기의 또 다른 지점이 루마니아에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25일 드론 파편이 갈라치시와 툴체아 지역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새로운 공격을 감행한 이후였습니다. 갈라치에서는 전신주와 부속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루마니아 당국은 폭발물 위험 때문에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항의하기 위해 러시아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전선에 있지는 않지만 전쟁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드론이 떨어질 때마다 관심이 나토 쪽으로 더 쏠립니다.
러시아의 대응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부쿠레슈티에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루마니아가 무기, 탄약, 장비를 키예프로 전달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분쟁의 일부가 되었으며 그에 따른 가능한 결과를 인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교적인 언어로 이것은 위협입니다. 모스크바는 책임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서방 동맹국 중 한 나라를 위협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더욱 폭발적으로 변합니다. 러시아는 후방의 에너지 시설들이 공격받고 있으며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화재를 진압하려 애쓰는 동시에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를 상대로 크렘린은 내부의 취약함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위협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이 왜 흑해 지역을 가로질러 루마니아 영토에 흔적을 남기는지 설명하는 대신 모스크바는 오히려 비난을 뒤집어 침해의 피해자를 도발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는 잘 알려진 술책입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러시아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루마니아는 이 사건을 사소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의 행동을 규탄하며 이것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흑해에서는 2대의 영국 전투기가 강화된 영공 초계 임무에 투입되었으며 이는 나토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동맹이 전쟁에 직접 개입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사건과 위기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얇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파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흑해는 이제 위험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지원하는 석유, 항구 시설을 공격해 러시아의 수입을 차단하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계속해서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무기는 나토 동맹국 영토 근처로 접근하거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루마니아, 몰도바, 불가리아, 터키와 이 지역의 해양 안보 전반이 있습니다. 투합세에서 일어나는 일은 투합세에만 머무르지 않고 갈라테에 떨어지는 것도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정유시설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 석유 문제까지 겹치며 위기는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중동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헤란에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석유 시장의 어떤 충격도 전쟁, 제재, 동맹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러시아는 힘을 과시하려 하지만 자국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은 한 도시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석유 시설들이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는 더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매 미터마다 승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크렘린에 진짜 비용을 안기려면 전쟁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너무 비싸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정유소 하나가 멈추고 터미널 하나가 손상될 때마다 모스크바는 더 방어적인 입장으로 내몰립니다. 루마니아에 대한 위협 역시 크렘린이 키이우에 대한 지원망에 대해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가 보급로, 정보, 방공, 탄약, 그리고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키이우가 버티도록 돕는 주변국들을 압박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쿠레슈티 위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서방 동맹을 더욱 결속시키고 영공 초계를 강화하며 동부 측면에 더 많은 군사적 주둔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겁을 주려 하지만 결국 자신이 포위당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가 언급한 핵 경고는 위험한 분위기를 더욱 강화합니다. 그는 핵재앙의 위험이 냉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다시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말이죠. 그리고 안보 체계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드론이 국경을 넘고 정유소가 불타고 항구가 멈추며 에너지가 정치적 무기가 되고 강대국들이 한계를 시험하는 같은 시기에 나왔습니다. 모스크바는 약점을 숨기기 위해 위협하지만 상황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은 점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후방은 크렘린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만큼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커뮤니티와 더 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밀손 알베스 뉴스